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하는 AAR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2017년을 리뷰를 좀 해봤어요. 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싶고 그림으로 콘텐츠를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그림을 그렸냐, 얼마나 그렸냐 했을 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족한지 알고 모든 거에 완성도를 올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만의 전략을 이제 매일 블로그에 게시글을 하나씩 올리는 거였어요. 그 몇 개월간의 노력을 이제 단 3일 만에 5배가 따라잡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멘토링 3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페이스북도 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에 제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는 그림밖에 남기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제 앞에 이제 세 분이 이제 8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조금 핫한 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죠. 제 서평이 이제 인생공부라는 페이지에서 조금 매체를 타고 이제 제 블로그로 이제 유입자 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 전에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만의 전략을 막 세워서 실천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매일 블로그에 게시글을 하나씩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유입자 수도 저는 이제 1단위에서 시작을 해서 100단위로 올라와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몇 법칙이고 하나의 뭔가 블랙스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몇 개월간의 노력을 이제 단 3일 만에 5배가 따라잡은 거예요. 5배 조회수가 나왔어요. 조회수도 나오고 유입자 수도 나와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법칙,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래프 곡선이 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통계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면 자신의 그래프의 수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입자 수가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하고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림에 관해서는 전혀 같은 맥락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림으로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블로그에는 서평이라는 란도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게시글은 다 그림에 관한 이야기고 그림을 어떻게 전달하냐의 이야기고 내가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글이 이제 목록화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모든 게 서평, 일치월장, 공부법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영성 박사님의 책 그리고 영혼의 미술관 그런 얘기 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는데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고 이제 묶여있는 사람들이 제 게시글에 동기부여를 받고 읽으러 들어온 건데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선호도나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선호도나 관심사에 대해서 탓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러한 관심사가 있는 커뮤니티에 저의 결과물을 업로드를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랑 연계를 해서 이제 박사님 멘토링 중에서 하신 이제 아듀 2017 안녕 2018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하는 AAR이 되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2017년을 다 한번 이제 태스크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외주를 받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을 했는지를 다 그렇게 리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다. 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싶고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 그림으로 먹고 살지 않더라도 난 계속 그림으로 콘텐츠를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그림을 그렸냐 얼마나 그렸냐 했을 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해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냐고 했을 때는 외주가 들어왔을 때 그게 되게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거의 한 달 동안 하루에 1개의 씬을 그려야 하는 거였는데 완성도는 높게 하지만 내가 그려보지 않은 것들이 잔뜩 있었고 저는 배경을 거의 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난 배경을 못 그리기도 하고 이거 매체 그리는 게 더 즐거우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고 있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몰입을 했을 때 보니까 한 8시간 이상 그리고 배경에 들어가는 요소, 배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이아웃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어떻게 크롭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서치 관련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폴더링을 해서
하나의 씬에 대해서 폴더가 거의 한 10개 정도 되게 해서 그 안에 레퍼런스를 다 넣고, 그렇다면 난 과연 그 레이아웃 하나에 뭘 그리고 싶은가까지 기획을 해서 그걸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8시간 정도 30장을 그려서 모션 작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저의 첫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처음 이제 김정원이 그렸다, 김정원이 이제 프리랜서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고, 지금까지도 그럼 정원 씨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낼 수 있는 결과물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리지 않은 게 엄청 많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은 것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리고 있는데, 저만의 기준이 조금 있어요. 그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던 적은 있어요. 그 2014년도에도 그냥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약간 얼굴은 모르지만 온라인 친구들과 카톡 공개 채팅방이 그때 한때 있어서 이제 얼굴은 모르지만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주제를 받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렇게 그린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문제였던 건 뭐냐, 완성도에 대한 문제. 완성도를 내려면 배경, 그리고 배경의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크롭될 거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완성도라는 기준을 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내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계속 봐야 되고 여기 뭐가 부족한지 알고 모든 거에 완성도를 올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을 못 낸 적도 많아요. 정말 오늘은 실패하는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거의 잠에 취해서 그린 적도 많았어요. 퇴근을 하고.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저는 악기 같은 것도 그려보지 않았고, 악기를 그려보지 않았는데 그리려니까 너무 겉모습에 대한 외양만 그리려고 하니까 구조를 모르니까 명암을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악기의 구조를 막 따라 그린 적도 있어요. 그냥 악기의 구조만 앞뒤로 어떻게 되어 있고 약간 설계도처럼. 그리고 봤을 때 배경을 그려보지 않으니까 뭐 밤하늘에 비치는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노을이 질 때 요소의 색깔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묘에서 원과 뭐 원기둥에 대한 그 검은색의 명암만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이 없고 그렇게 완성도라는 게 왜 안 나오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는 그려보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는데 완성도는 무조건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림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림이라는 매체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걸 읽었던 거고, 그 책의 마지막에 가상의 의뢰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충 조금 말씀드렸던 7가지 정도의 이제 영원히 치료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책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한 가상의 의뢰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조금은 답을 좀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